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주생 금요일을 책임지러 오는 남자, 또 한 주를 정리하러 찾아온 남자, 저 주생 김도영이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플러스 시간이죠. 주식승전 시간은 잠시 뒤에 2시간 뒤에 있겠고요. 여러분들 금요일날 만나뵙게 되니까 어떻게 이번 주초에는 조금 별로였었는데 만기 잘 보내셨습니까? 먹을 잔치가 좀 없었죠. 오버나잇을 했던 분들에게만 수익을 좀 가져왔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자, 주쌤이 빨간 거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은 이번 주말은 좀 편안하게 양팔, 양다리보다 쭉 뻗고 주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 대박 플러스는요. 계속해서 아시겠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정되어 있는 멘토들이 지정 요일에 맞춰서 자신의 기법 그리고 자신의 비법을 공개하면서요. 그에 따른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과 그리고 그 기법에 맞춰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거기서 멈추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을 책임지다 보니까 매주 월요일날 공략하실 수 있는 내일장 공략주도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www.sentv.co.kr로 오셔서 대박 플러스 시즌2 게시판을 활용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선착순위에 맞춰서 우선순위 쪽으로 배정을 해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요.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에서만 궁금해하시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그 멘토의 그 기법 그리고 대응하는 방법들이 궁금하실 땐 게시판도 활용하시고 전화 상담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기회 멘토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대화를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종목 상담 필요하시는 분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빠르게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금일장 잠깐 보니까요. 원래 저도 좀 좋게 말씀드렸죠. 38.08포인트 상승 마감한 2005.64포인트, 2000포인트 올라서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0.99포인트,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약했지만 512.74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 역시 좋은 모습이었고요. 환율 시장, 시장의 강한 상승세,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룰 원칙이 있죠. 지수가 상승 가면 환율은 좀 떨어지더라라는 기본 원칙 룰대로 4.5원 하락 마감한 1063.4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자, 일단은 오늘장 여기서 짧게 간략히 요약했는데 한 주의 시황과 그리고 어떤 숨은 얘기들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잠시 뒤에 그걸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고요. 그 전에 앞서 제 포트폴리오, 좋은 성적표가 나왔을까요? 전 알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점검 먼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고 하나하나 신호등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포트폴리오가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25.9%의 수익률. 먼저 추이에 대비하자라는 부분에 발상적인 측면으로 좀 잡아왔고요.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요,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이익 실현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월요일장 시초가에서 매도 의견을 확정을 지으면서 대략적으로 한 20% 수익 공간으로 빠져나오실 수가 있겠고요. LMS 어제와 오늘 시장에 소외되지 않다고 강한 상승세로 왔습니다. 5.7% 수익률 기록하고는 있지만요. 일단 우상향 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 보유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방송법에서 강한 상승세를 갖다가 수급의 부재에 의해서 다시 되돌림 밀림이 났는데요. 1.5% 수익률 기록하고 있지만 자 시초가 부근에서 먼저 이익 실현 빠져나오는데 자 시초가가 좀 아쉽다 마이너스권에 혹시라도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요 17,300원대 부근에서 붙여서 이익 실현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DNA 링크 같은 경우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포스코 최근에 힘이 좀 없긴 없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분명히 철광으로 걸릴 것이다. 당당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현재 0.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 겨울을 준비하자 영업무역과 함께 같이 붙어 들어갔던 종목이긴 한데요. 좀 아쉬운 부분일까요? 아직까지는 실적이라는 우려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겠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0.5%의 약수익 구간, 수수료 제외는 별것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초가에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방송법에서 제가 이 얘기 드렸어요. 결국은 이 부분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결국 피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스카이라이프. 자, 7.7%의 손실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실패한 매매를 한 걸까요? 아니죠. 당당하고 제대로 된 매매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도 자신의 원칙에 의해서 대응을 했다면 분명하게 다시 수익도 그만큼 원칙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스카이라이프, 방송법이 통과가 되던 되지 못하던 최대 피해는 스카이라이프다. 그런 의견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이 바로 라운시큐어인데요. 잠시 신호등에서 상세한 설명, 심리까지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현재 설정해드렸던 1680원의 손절가를 터치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라운시큐어부터요. 차트를 통해서 읽어보죠. 자, 라운시큐어 같은 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돼요.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까지는 좋았지만 보완 쪽, 그리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많이 위축이 되어 계실 거예요. 내가 주셈을 믿고 대박플러스를 보고 2,000원대에 붙여서 매수를 잡았는데 그래도 1,900원대 지루한 것도 참을 수는 있었다. 그런데 어제 하한가를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위축이 되실 텐데요. 이건 바로 심리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라운시큐어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죠. 모바일 유심 쪽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기준점에서 놓고 보면요. 모바일 유심에 대한 내년 상반기의 실적. 자, 우려감들의 뉴스 플레이까지 다 나왔죠? 실적 우려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자, 638만 주의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해 풀렸습니다. 해제가 되다 보니까 오버행 이슈, 즉 시장에서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손실을 보게끔 유발하기 위해서 추천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산업을 읽어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 라운시큐는요, 이상하리만큼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깨게 만듭니다. 바로 이 자리가 급락을 유발하고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물량을 매집하는 흔적들을 좀 하나를 만들었었고요. 자, 여기를 가지고요. 제가 제일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거래량 터지면 봤죠? 매집했죠. 저는 별로 그 부분은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호가만 보더라도 이 심리를 흔들어서 물량을 매집하는 흔적들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바로 어제 부분입니다. 어제 부분에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주가의 위치가 현재 1,700원대 초반부에서는 반드시 지켜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하한가로 밀렸었는데요. 하한가 밀리자마자 뉴스플레이와 함께 실적 너무 우려하지 말아라. 특히 보호예수 물량. 주담가의 Q&A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내년 상반기에 계속 꾸준하게 실적이 지금 4분기, 3분기를 시작으로 4분기부터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 속에서 이 보호예수 물량을 회사 쪽에서 언급했던, 제가 너무 상세하게 좀 설명드려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저는 룰 원칙에 의해서 손절가를 터치한 원칙, 저희 주식 승천과 같은 대박플러스의 원칙이기 때문에 포트에서 제외되지만요. 저를 믿고 조금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20%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들고 계시다가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라운시큐어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오늘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라이프 이 얘기 드렸어요. 우리가 실패한 매매인 것인가? 라고 여쭤봤었죠. 자, 결국은 방송법에서 최대 피해는 스카이라이프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시점 부근에서 보면 우리가 29,100원대의 매수세가 좀 들어갔는데요. 바로 그 자리가 요때 부근에서 양봉으로 따라잡을 수밖에 없는 기준점이었었죠. 그런 상태에서 자, 원칙상 신호등을 깨고 몸통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현재 기준점에서 마지막 지지력 테스트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방송법에서 무조건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스카이라이프라고 한다면 그래도 단기 시세 출력을 우리가 목표가 상향했던 32,500원 정도로 끌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장에 핑계를 대면서 내려왔다. 수급의 부재가 있었다는 건 포트에서 제외를 하지만 실패한 매매가 아니라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하게 성공한 매매라는 걸 분명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복수열전 다른 데서 하고 있잖아요. 자, 골프존 같은 관점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실적의 우려감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호등에서도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 신호등의 5색 빛깔인 5개의 선 중에 숨어있는 2개의 일봉선이 현재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위에 저항대로 걸려있다는 거죠. 참 신기한 만큼 그 저항대를 맞고 떨어지는 형태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신호등이 여러분들께 없습니까? 없으실 겁니다. 주쌤한테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분석하는 모습은 결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조지표,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이평선 갖고도 똑같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바리스타과 신호등은 우리가 잊어버렸던 호과, 그리고 일상에서 찾는 발굴법, 그에 따른 심리를 통해서 머니게임이 아닌 심리게임으로 승리자를 하는 방식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이평선이 이런 모습과 비슷하다라면 여기서는 저항대가 걸리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포스코 무겁죠. 오늘 중공업 강하게 다시 한번 반등을 치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주들은 그렇게 반짝 강하게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 제가 하나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공개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만약 우리가 배운 방식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나란히가 걸린다라면 바로 각 이평선들이 수렴 패턴에서 이격을 벌리면서 나란히 걸린다. 그러면 뭐죠? 녹색 등 안쪽에 들어와서 지지력이 테스트가 나오면서 빨간 등이 밑에 있고 더더욱더 황색 등도 밑에 있다. 강력한 지지대가 나오기 때문에 목표가를 끌고 올라가 보자라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시가총액 상위권 중에서 제대로 반등을 세게 가지 못한 업종 중에 하나가 철강이다. 그렇다면 원자재의 가격 추이를 보더라도 철강성은 안정화되고 있다. 그 관점에는 SOC, 동남아를 비롯한 중국 쪽에서는 증가될 수 있다는 걸 강력 보유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자, DNA링크 한번 볼까요? DNA링크 같은 경우는요. 지난 시간에 요 짧게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오늘 또 좀 간략하게 하나 얘기하죠. 결국은 뭐냐면 나의 유전자 자체를 일단 가지고 있고 나의 질병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시청자분들과 저의 어느 부분들은 우리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 유전자를 숨겨뒀다가 주셈 정도면 자녀에게 주녀에게 좀 줘도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라고 발상을 생각할 수 있는 조금은 좀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법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원격 진료 이런 부분과 같이 묶어서 본다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DNA링크 분명히 바닥권의 매수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DNA링크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 강력하게 녹색 선에선 드라이브는 걸리고 있기 때문에 양호한 부분의 지지력은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자, 바로 이 1050원이 되게 중요해요. 자, 포인트 하나입니다. 9,000원 부근에 있는 주가가요. 심리를요, 빡 깨고 위로 올라가려면요, 꼭 걸리는 자리가 딱 두 자리가 있어요. 바로 9,800원대 자리 하나 하고요. 그거는 그렇게 의미 있지가 않아요. 가장 의미가 있는 자리는요, 1050원입니다. 동전주가 지폐주가 되는 위치에 그 심리가 어마어마하게 쌓인 자리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천 원짜리 주식이 10,000원을 넘어갈 때, 그리고 2, 3만 원대 주식이 5만 원을 넘어갈 때 흔들어내는 심리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숙제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아셨죠? 그런 관점에서 때 1050원을 좀 빠르게 돌파하면 이 DNA링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11,000원대 부근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한 위치이다. 트레이딩 관점도 분명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CJ일로는 그래요. 방송법 애들이 요 보세요. 잘 가다가 한 방을 맞았어요. 이번 주에 맞았죠? 이번 주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맞았는데, 자, 한 방을 맞은 건 좋아요. 바로 들어 올렸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제와 그제의 모습, 수요일 날까지는 괜찮았었으면 녹색 등을 저항대로 받고 있었다. 무슨 얘기였죠? 신호등 안에서, 녹색 등 바깥에 있던 캔들이 안으로 들어오면, 매수 포지션을 이렇게 잡았는데, 신호등이 이렇게 녹색 등이 있다면, 지금 캔들이 여기 있었죠. CJ, 헬로비전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여기를 보시면 녹색등 안쪽에서 계속 대응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지지력과 함께. 그런데 이제 녹색등 안쪽에 있던 게 바깥쪽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리고 저항을 맞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시세는 끝났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신호등의 로직의 기본 수칙, 우리가 배우는 심리를 놓고 봤을 때는
결국 빨간 등의 자리인 16,500원대 부분까지 일단 기술적 하락 부분이 있긴 한데요. 약 손실 구간도 챙기지는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CJ 헬로비전보다는 다른 종목군들의 수혜가 좀 더 많을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SO 사업과 MRO 사업 쪽에서는 조금 빠져나와보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LMS 상당히 좋은 모습. 어제 오늘 급반등을 드디어 했어요. 신고가를 과연 21,100원대에 이번 올해 2013년에 찍었던 부분을 가져갈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자, 수급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MS 같은 경우는 체크를 했는데요. 자, LMS 같은 거 보니까요.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보험, 투신 쪽에서 신규 들어왔죠. 자, 신규 들어왔어요. 요게 우리가 오늘 시황관에서 다음 주와 연말 전략이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자, 수급적인 측면이 양호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관점에서 자, LMS 같은 경우에 신호등의 모양을 보더라도 나란히 캔들 밖에 있었다가 안쪽에 안착하고 강한 지지력 나왔다. 보유견을 가져가 보자. 라는 부분과 함께 목표가 21,100원, 직전 고점 여기 뚫어내는지 한번 보자고 그랬죠. 자, 제 생각에는요.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뚫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뚫어낼 상황이라면 반. 보유 비중의 절반 이익 실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21,100원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캔들의 모양상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 위쪽 부분에서 강력한 지지력이 이렇게 나온다라면 추가 반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비중은 끌고 가보자. 이익 실현 재우고 나서 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이라이콤입니다. 제가 이라이콤 같은 경우 잘 보자. 자, 포트에서 그냥 우리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대로 보겠습니다. 당연히 멋진 모습으로 우상향을 제대로 올라갔습니다. 그쵸? 바닥권에 있었던 캔들이 안쪽에 들어오면서 정배열 상태를 돼버리고 나란히가 걸리면서 갔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황색 등과 빨간 등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다. 단기 급등을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위적인 부분도 있을 거 수급이 억지로 강하게 들어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오늘 기준에서 아쉬운 부분 제가 웬만해서 노란색 등에 대한 황색 등에 할까 보유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이 자리 바로 27,000원, 800원대 자리를 종가상 몇 호가 안 되지만 이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수익 구조 부분의 측면을 봤을 때 트레이딩 관점 이라이콤 저는 시초가 바로 다 때리고 나오겠습니다. 포트에서 제외하자라는 의견입니다. IT 부품주는 좀 더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영업 모여. 목표가를 무지하게 계속 바꿔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랫꼬리 보셨죠? 4만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저하고 여러분들은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겁니다. 추격 매수를 했다.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36,000원까지 눌릴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를 믿고 좀 더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4만원이 넘더라도 4만원을 역시 캔들상으로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올라탔다. 다시 내려왔을 때 이 4만 원을 지지력이 나온다라면 보유견 반드시 끌고 올라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관점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적인 4만 원을 뚫어내면 최소한 42,000원대 초반부까지는 슈팅당 수급적인 부분에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강력홀더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오게 되면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 미리 말씀드렸죠. 저를 믿고 가져가실 분들은 4만 원을 안착하는지 여부를 좀 보고 종가상 4만 원을 깨고 내려올 때만 비중을 줄이자. 그것이 아니라면 강력 보유견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 만났던 시간이 그래도 한 달은 좀 넘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편입 실패도 좀 나왔었고요. 그 종목을 오늘 정확하게 한 번째 메이스를 해드렸습니다. 왜 해드렸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폐장일까지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수급도 바뀌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분명히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트레이딩으로 이번에 수익을 많이 챙기지 못했다면 이번에 한 땀 한 땀 벌 수 있는 타이밍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조금 정리를 해드렸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저하고 같이 멘토링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주 한 주간의 시황 그리고 시장이 돌았던 이야기와 함께 내일장 공략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요, 좀 좋은 모습이었죠, 사실. 그쵸?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좀 됐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자고요. 화면족을 통해서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을 지난 11월 8일부터의 위치를 보니까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많이 해준 반면에 외국인들은 순차적으로 매도 압박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한 주 동안에 외국인들 최대로 팔았던 건 6천억에 조금 모자란 5,975억까지의 매도가 나왔었고요. 하지만 기관계의 움직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투자는 매도 압박 부분을 일관했지만 기관계의 통합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과연 누군가 볼까요? 그렇죠. 체크 나오십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11월 말과 12월 초까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려면 투신을 체크해보자 적어 놓으셨죠. 자, 그러면 다시 금융투자 설정으로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개인들이 저가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역시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안전하게 들어왔네요. 그런데 불사 그렇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었는 게 역시나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한 주 동안 중소형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투신 한번 보자고요. 자, 투신은 매도를 많이 때렸나요? 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서 우상향적 측면으로 좀 더 끌고 올라갔고요. 자, 선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 옵션 만기가 있었죠. 자, 개인들은 누적 포지션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확대했죠. 그렇죠?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 오늘 소폭 매도분을 청산하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기관계 쪽에서 놓고 보면 금융투자 쪽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고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다 상세하게 알려준 투신 쪽 한번 보자고요. 와우. 매도 누적 포지션이 매수 스위칭 직전까지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시장의 수급이 디테일하게 봤을 때, 꼼꼼하게 봤을 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세하게 한번 우리가 수급을 기본 체크했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옵션 만기가 바로 목요일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드렸죠? 월요일과 화요일 날이 위로 올라가면 내려온다 수목이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월화가 반대로 내려오면 수목이 상승이다라고 했는데 쥐센말을 들어서 했는지요? 농담이고요. 어떻게 했냐면 엇박자를 쳤죠?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식만 한다고 그래서 파생을 모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분명히 드렸죠.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월요일 날과 화요일 날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화요일 날 반등이 나왔죠. 근데 지금 체크했던 수급에서 뭐가 있었죠? 금융투자와 투신 그리고 외국인은 현물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격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죠? 화요일 날 상승을 유도시킨 건 우리 기계인 프로그램이 유발을 시켰어요. 뭐 때문에? 베이시스 때문에. 제가 베이시스 되게 콘텐코니까 매수요? 백워데이션이니까 매도요? 누가 그런다니까? 정의상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번 오늘 걸 하나 말씀드리면 어제 막판에 위로 베이시스를 1점대 이상으로 땡겨놨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선물항에서 베이시스가 지금 얕은 백어의 0.3대와 마이너스 콘텐코 상황의 백어,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백어 사이즈의 마이너스 3대 그리고 콘텐코 상황의 플러스 3대에서는 무조건 비차익과 차익 쪽에서 특히나 비차익에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론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깊은 백어가 나오든가 컨텐커가 위쪽에 고가로 형성이 되어야지만 프로그램이 유발돼서 들어온다고요. 이게 바로 목요일날 작업을 해서 오늘 무조건 반등이 온다 그래서 제가 공격 매수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전략들을 세워보자고요. 뭐냐 하면 어제 목요일이죠. 만기예요. 자, 화요일 날 시장에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투신이
선물 매도 누적 포지션이 많다. 그런데 금융투자가 이미 땅땅 잘 수익을 챙기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투신이 시장에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물 매도를 청산하고, 네? 청산을 하고 현물, 주식을 지난번에 루머로 얘기했던 중소형주로 팔고 대형주로 산다 그랬죠? 자, 이 얘기를 시장에서 화요일날 장중부터 돌리기 시작합니다. 장중부터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네.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죠. 아, 그러면서 시장의 여론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번 목요일 옵션 만기는 267.5 콜 상품이 울트라 대박 로또다. 인생에 역전이 걸린다. 그리고 265.0 콜이 안전하게도 수익은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답니다. 그런데 투신이 했나요? 들어오다 말았죠. 자, 이미 수요일날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화요일날 얘기해서요. 개인들이 콜옵션 선물 매수 계속 들어갑니다. 질질질질질질 흘렀습니다. 공포를 만들었죠. 목요일날 시장 출발과 함께 이 얘기 돌았죠. 여기서 뭐 했죠? 시장 갭 떠버렸죠. 풋옵션 시세 다 쳐졌고 여기서 10배 이상 다 터뜨렸고요. 여기서 갭으로 순간적으로 3배에서 5배까지 다 터뜨렸습니다. 그러니 만기는 뭐죠? 없는데 자꾸 우리한테 이 여론을 만들었죠. 위에 외가격이 터진다. 시장이 다 올라올 것이다. 투신발에 의해. 투신이 뭐 했죠? 소량이지만 계속 매수를 해서 들고 왔습니다. 선물 쪽을. 투신이 들고 왔는데 거기서 끝까지 결국은 외국인들과 금융투자의 합작품에 의한 투신이 다른 주체가 도와주지 않는 기관발이 나오다 보니까 포기를 해버리니까 시장은 최종적으로 뭐가 결제가 됐다. 그러면서 또 이 얘기 나왔었죠. 야, 무슨 265와 267.5 콜이 행사가 되냐? 255, 257 풋이 결제된다. 제가 웃었어요. 그러면 요렇게 나왔잖아요. 테이블 상에서 요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꽝이구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메이저들이 262.5 풋 상품을 얼마나 최대로 끌어내서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할 거냐. 그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아이고 만기 재미가 없었거나 그쵸? 우리 파생하시는 분들 이번 만기는 장중에 콜옵션이 저희가 수익이 낸 게 5배밖에 못 냈으니까 딱 잡아서 딱 잡은 거. 그러니까 정확히 맥점 찍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차도 없이. 그래서 딱 5배만 내고 끝냈는데 그것도 장중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 이게 지금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투신 계속 얘기하죠. 오늘 시장이요. 아침부터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고 있으니까요. 오늘 선물항에서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불안해하셨어요. 물어보시기를. 계속 파네요. 부담스럽지 않나요? 결론 제가 뭐라고 했죠? 상승이다라고 했어요. 왜? 이 투신들이요. 이미 지난주부터 종목, 시장의 대표주들 중에서 일부 종목, 더하기, 선물, 매도 포지션을 혼자 나홀로 갖고 있었던 일부를 청산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만기 재미없다 끝날 때 우리 에이 뭐 없었네 라고 하고 마무리를 지셨을 텐데 저 주쌤이 누굽니까? 시장을 꼼꼼하게 다 뒤진다 그랬죠. 저는요 양치기 소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양치기 소년. 왜냐? 선물 옵션은요 파생시장을 보게 되면 주식은 그래도 양치기 소년이 안 돼요. 추천해서 손실이 너무 커지거나 말씀드렸던 시황간의 그 종목의 자기의 체질, 기대감, 꿈
실적 이런 게 틀리면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게 확정이 되지만 파생은요. 왜 계속 양치기 소년이 될 수밖에 없냐. 1분 1초마다 바뀌어요. 컨텐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유발돼서 계속 올라온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익도 올라가고 빛이 계속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내려오고? 아니죠. 그죠? 그런 관점이거든요. 이때 무슨 짓을 했냐면 얘네가요.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물 매도 청산을. 그러니까 베이시스를요. 밑으로 밀었다가요. 이걸 이렇게 폭등을 시켰어요. 베이시스를.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주가는 흘러요. 자, 어제죠, 어제. 어제 저점이 258.80이었을 겁니다. 자, 주쌤의 변곡점에 걸려서 자랑질? 아니요. 저는 그런 건 못해요. 뭐라 그랬냐면 3시에 옵션 만기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능력치만큼 자신 있는 저점에서 매수 확 잡아라. 왜? 베이시스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자,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이시스를 제대로 분석할 줄 모르는 입장이라면요. 그냥 단순하게 뭐 270 터지고 250원, 250 터지고 이게 왜 터져야 되는지 설명을 못하는 입장이라면 이 베이시스는 당연히 못 잡아요. 단순하게 이론상으로 해도 베이시스는 못 잡게 돼 있어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베이시스예요. 수급의 꽃이거든요. 베이시스가 바닥에서 폭등을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선물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폭등을 갔어야 됐죠. 이론상. 근데 그러던가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올라가는 척하다 말았거든요. 네, 올라가다 말았는데 왜 여기서 제가 저점 매수 자신있게 3시가 딱 끝나고 2시 40분에 이상하게 보다가 딱 했냐면 이미 베이시스가 이렇게 많이 1점대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현재의 베이시스는요. 대략적으로 오늘까지 기준에서 0.7대 부분만 오면 매수가 들어와요. 차익과 비차익이. 그럼 뭐예요? 그죠? 여러분들 공부하신 대로. 차익의 몇 종목, 비차익에서 바스켓 몇 종목. 우리가 말하는 시장 시가총액 상위권들 중에서 분리되어 있는 애들. 걔네 그냥 자신있게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제 좋아서 출발했죠. 미국발이래요. 예. 깜짝 놀랐어요. 미국발이 하길래. 당황했어요. 주쌤이. 아니 근데 그러면 미국발이 테이퍼링부터 해서 계속 좋아져서 얘기가 여태까지 됐는데 뭔 미국발로 시장이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와서 올라가니까 미국발이래. 아이 그게 말이 돼요? 이건 바로 오늘의 급등은 무조건 가게끔 되어 있는 자리였어요. 오늘의 급등은. 딴 게 아니라 전일 만들어둔 베이시스와 그 다음에 베이시스와 그리고 또다시 정상적으로 바로 이 투신이 아침부터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으면서 제가 오늘은 매도 보지 말아라. 시장 간다. 내 종목도 간다. 중소형주 다 간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은 다 가게 돼 있다. 왜? 투신이 현물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대형주 가죠. 바꿨죠. 포트폴리오. 자, 선물 포지션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우리한테 속임수 카더라 통신을 보내고 나서 어제 갔더라면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의 한 절반 이상 분들이요. 울트라 대박 터졌을걸요. 어제 267.50 그러면 콜 거의 시세가 울트라 대박 섰을 거 아니에요. 하한가에서 뭐 100배 가까이 터졌겠죠. 그죠? 예? 그 오늘 터트려 버렸잖아요. 그죠? 오늘 터트린 이유는 어제 왜 안 터트린 이유는 저 주쌤과 따로 온라인에서 얘기를 하시고요. 그건 좀 육두 문자도 좀 필요해서. 네. 그래서 투신 쪽에서 계속 매수를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우상향이었다. 라는 결론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이번 주를 정리하면서 오늘의 상승세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외국인이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 되세요. 11월 말까지 네, 말까지 바로 음봉 시장이 부러진다? 공포다? 무슨 공포요? 무조건 사세요. 매수. 자신있게. 자, 자신있게 매수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대형주 살 거냐, 중소형주 살 거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전제조건, 자, 다 그냥 딱 찍어드릴게요. 대형주 사야 되고 중형주 사야 되고 소형주 어렵죠? 수급만 보세요. 투신이 사는 종목에 집중하시면, 특히 중소형주는 투신만 사면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아주 여러분들이 장중 단타만 하셔더라도 수익이 챙겨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투신 위험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투신이 들어오는 종목들 잘 보세요. 제가 아까 LMS 얘기하면서 투신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 보셨죠? 반드시 그래서 투신 종목으로만 집중을 하자. 외국인 믿지 말자. 금융투자 기관계의 통합 믿지 말자라는 겁니다. 투신만 일단 보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다면 시장은 현재 투신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자산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우상향이 맞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 시장에서 사고가 터졌죠. 누가 터졌죠? FPCB. 실적 우라감을 터뜨렸어요. 스마트 기기 쪽. 얘네가 완전히 실적이 그냥 폭락을 뿌렸냐. IFRS, 즉 연결 회계 기준의 이들이 아닌 애들은 15일 데드라인. 긴 애들은 15일 데드라인. 아닌 애들은 30일까지 실적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못 간 거예요. 응? 그러면 얘뿐만이 아니라 TSP, 터치패널. 자꾸 뭐만 좀 터지면 실적 얘기, 뭐 핑계, 우려감, 오버행 다 터뜨리거든요. 뭐 루머, 상장, 폐지설, 적자가 무슨 뭐 평소에 많이 나도 100억 나던 애를 뭐 2천억 나온대요. 에? 에? 무슨 유상증자 얘기도 아니 회사에 확인해보면 없어요. 라운시큐어도 그거 했었어요. 예, 638만 주 시장에서 폭탄 나온대요, 그날. 부랴부랴 회사에 전화를 했죠. 시장에 이런 루머가 돈다. 확인이 맞느냐. 분명히 그건 필요한 권리예요.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청자분들 전화하셔야 돼요. 저 양치기 소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하셔서 주주의 권리를 정확히 명확하게 물어보셔야 될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투신이 집중하는 종목에 나도 따라가자. 그죠? 좋죠? 지금 우리가 종목 상담을 잠시 뒤에 시작할 건데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업종이 뭐예요? 중공업입니다. 뒷북 때렸죠? 간다. 업종 좋다. 그죠? 그래서 자, 투신 집중하시고 저는 여기서 시황감 바꾸지 않겠습니다. 연말까지 여러분들의 계좌는 우상향, 지수도 우상향. 이번에 11월경에 어떤 핑계를 대든지 간에 해외 발효에서 밀렸다. 그러면 선물 지수 272.5대 부근까지는 갈 준비는 되어 있는 시장이다. 그걸 누가 했다? 투신이 했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관점을 놓고 보면 투신 집중하자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종목이 이제 와서 투신이 소폭이라도 들어온다? 자신 있게 들고 가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도,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일단 이틀 연속성은 걸리지 못했지만 계속 가고 제가 공포를 사자라고 했던 그 공포를 사신 분들은 오늘 같이 웃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다음 주 지금 말씀드렸던 시황관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고요. 지금 이 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주의 시황을. 그래서 지금 루머가 너무 난무해요. 그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을 누구의 주체를 따라다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우시면 다시 보기 다시 보시고 그리고 나서도 어려우시면 게시판에 글을 좀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스케줄이 너무 바쁘긴 하지만 틈틈이 제가 답변을 드릴 거를 약속을 드리고요. 또한 내일 강연에서 이 얘기도 조금은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일장 우리가 이번 주 시황은 정리를 여기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종목 상담 제가 조금 길게 했었던 것 같아요. 좀 빠르게 한번 가봐요. 포인트 있게. 자, 첫 번째 우리 종목 상담은요, 바로 7865님께서 락앤락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락앤락 계속 충격 이후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전망 좀 알려주세요. 라는 얘기를 좀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이 잘못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장밋빛을 가지고 얘기를 한 중국발의 수혜, 그리고 중국에서 사실 제가 중국 현지를 진짜 갔을 때 락앤락이 정말 우리나라의 고가랑 똑같이 거래되는 고가품, 명품인지 설마 그걸 봤는데 진짜 명품이었어요. 그렇지만 실적이 우려간 부분과 함께 수급적인 꼬인과 사실 루머 하나를 말씀드려요. 루머가 아니고 사실은 팩트예요. 여의도통, 저희가 뭐 찌라시, 여의도통, 전화, 장중에 수급 체크가 1분 1초 다 다투죠. 저는 파생까지 다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내용에서 무슨 얘기였냐면 기관에게 언급했던 비전이 안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 카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시청자분 힘드셔도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요. 아쉽지만 우리가 바로 이 자리는 분명히 지지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최근에 4거래를 만든 저점이 오늘 최저점이 됐지만 지난번 빨간 등이 돌렸고 제가 이 얘기 드렸죠. 신호등의 주황색 등에 대한 강력 지지력이 나올 땐 무조건 대형준 여기서는 이빨 물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정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관점에 현재 그 가격대에 왔기 때문에요. 자, 우리 이렇게 잡자고요. 심리를 감안해 본 가격대면 265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누군가 또 이것을 보고 나서 2650원에 일부러 인위적으로 털면 안 되겠죠. 서로 우리는 서로 살아가면서 투자자가 돼야 되니까 사랑하면서 그 관점인데 2650원이 이탈하면 일단 손절 100% 때립니다. 전망 말씀하셨는데요. 전망은 저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락앤락. 자세한 얘기 듣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브 더 레코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요. 자,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아쉽네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떤 종목이 상담으로 필요하신가요? 제가요. 네. CJ제일제당. 네, CJ제일제당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매수가요. 네. 매수가가 25만 4천 원. 아, 25만 4천원 최근에 매수를 하셨고요. 예. 네, 비중은 몇 %시죠? 50%요. 50%요? 25만 4천 원에 50% 샀습니다. 아, 25만 4천원에 50%요? 자, 그러면 시청자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 사신 이유가 저가 매력이 왔기 때문에 사신 겁니까? 아니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사신 겁니까? 기업 가치 보고 샀습니다. 아, 기업의 가치를 보시고 저가 부분보다는 기업의 가치로 사셨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거 한 2가지 정도를 잡아드리면서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끊고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사실 이 음식료 쪽이 조금씩 올라가요. 제가 케이스를 조금 보여드리면, 자, 음식용으로 하면 대상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갈 준비를 하고요. 또한 우리가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현재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CJ제일제당이 최근에 무슨 우려가 있냐면 가장 반등을 못 가고 있죠. 음식료 중에서. 그 이유가 바로 곡물가가 하락이 되면서 안정화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추이는 긍정적으로 간단 말이죠. 실적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얘가 사고를 하나 쳤어요. 바로 원래 자기가 잘하는 라이신이라는 부분 때문에 실적이 위축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지는 못하는데요. 분명히 뭐 그룹 쪽의 위축도 있을 거야. 자, 먼저 실적 얘기를 해드리면 현재 라이신을 갖고는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요. 곡물가 안정화 때문에 같은 음식료 쪽과 함께 가기는 좀 어렵다. 그건 제한적인 상승밖에 못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그룹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부분은요, 억지로 만드는 핑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비중이 50%이긴 한데요. 21만 5천 원. 자,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요. 현재 신호등에서도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위치거든요.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 하는데, 자, 요 자리에 대한 지지력이 나옵니다. 결국은, 자, 시청자분께서 비중 50%이기 때문에요.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3만 8천 원을 깰 때, 종가상 깼을 때 절반 비중을 일단 손절로 처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금은 따로 다른 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대기하고 있다가
23만 1,000원대에 들어오면 다시 비중을 태우십니다. 그러면 단가가 대략적으로 23만 5, 6천 원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비중은 똑같아지고요. 그럴 경우에 끌고 올라가시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포인트는 25만 9천 원을 뚫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적정주가 위치 그리고 CJ제일제당이 곡물 안정화했다는 실적 추이를 4분기 실적을 한번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 관점을 놓고 보면 라이시는 안 됩니다. 실적으로는 지금 어려워요. 라이시는. 그러니까 곡물가가 해당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위축되어 있지만 현재 가장 쪽에 놓고 봤을 때 현재 그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보시면 좋겠고 25만 8천 원 정도의 단기 목표가를 보시는데요. 그게 뚫려서 올라간다. 28만 원대까지 열으시고 28만 원 뚫린다. 정확히 최대 29만 원까지 열어두시는데요. 현재 바닥권 비중이 20%면 강력 보유 의견을 좀 드렸겠지만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조금 내려오는 자리 23만 8천 원 깨지면 비중 줄이자라는 의견 드리고 재매수 그 밑에인 23만 1천 원에서 보여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 상담이 좀 제가 할 수 있으면 두 종목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자 상담입니다. 6070님께서 에스코넥 과연 비중을 늘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아마 그렇다면 비중을 늘리고 싶었다라는 것은 회사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치인데요. 현재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 제자리에 났는데 아쉬운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체크할 부분은 가장 중요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바로 이 부분. 내가 회사의 가치 걷다 뚫었다. 녹색등도 올라탔다. 좋다. 간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지지력 이탈하지만 종가 상분의 위험성이 도래됐지만 강력 지지력이 나오던 것을 몸통으로 깼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동사의 기업 가치도 좋지만 기술적인 부분의 신호등이 주쌤아 나 좀 쉬어갈래라고 보여줘요. 녹색등이 저항이에요. 그러면 녹색등이 내려올 준비를 해요. 네,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 관점 놓고 보면요. 현재 아래 꼬리가 지금 달렸기 때문에요. 단 요 부분에서 자, 추가 비중, 회사의 가치는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적정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자, 1360원대에서 추가 비중을 태우시지만 현재 1500원대 초반부에서는 추가 비중은 안 된다. 그대로 끌고 올라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다시 매수를 하신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1710원을 단기 저항 때 모르면 일단 이익 실현 짧게라도 하시고 다시 재매수 관점 1,400원대 초반과 1,300원대 초반에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전화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터플렉스 4만원에 10% 비중이거든요. 네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가장 궁금해요? 최근에 지금 사실 오늘 아까 시황관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FPCB 시장인 인터플렉스도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네. 네, 궁금하신 게 무엇이죠, 혹시? 저희가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해야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비중이 좀 적으시니까요. 추가 비중 자리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고요. 네, 그리고 네. 기업의 부분에 대한 언급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끊으시고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네. 인터플렉스는요. 원래 FPCB의 연성 회로기판을 진행하다가 TSP, 터치 패널 쪽으로 체제를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왜 계속 사고가 나냐면 유상증자 문제도 있고 오늘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FPCB는 다 부러졌어요. 자,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플렉스컴 어떻게 됐는지. 인터플렉스 부러졌죠? 플렉스컴 부러졌습니다. 보시죠. 지금 FPCB는요. 기존에 하던 애들이 힘들어요. 예. 기존에 하던 애들이 지금 올라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두 종목 모두, 제가 갑자기 지금 종목들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두 종목을 봤을 때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요,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자, 주봉과 우리가 월봉을 좀 놓고 보더라도 지금 어렵습니다.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 부분, 다시 슈팅이 나갔던 자리, 2만 원은 깨진다고 좀 보셔야 돼요. FPCB 시장이요, 기존에 인터플렉스는 지금 TSP도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비중은 하지 마시고 조금 견디시겠다면 들고 가시는데 2만 원이 깨지는 자리에서 추가 비중 10% 다시 하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해 드리면 저는 좀 상당히 위축된 부분에 부담스러운 요인이니까 오늘 고가 부분 못 뚫어내면 일단 다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저하고 같이 요 인터플렉스의 다른 손실 부분은 다른 데서 한번 복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공략주, 내일장 공략주 지금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는데요. 제가 사실은 두 종목을 좀 말씀드렸는데, 종목명은 일단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더존 비즈원, 그리고 두 번째 AJ 렌트카, 알고 계시는 아주 렌트카인데요. 자, 시장이 우리가 트레이딩을 볼 것이냐, 안전하게 갈 것이냐고 한다면, 저는 AJ 렌트카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거래량 대비. 뭐냐면, 자, 오늘 오는데요. 여기저기 다 렌트카예요. 그래서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일상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일상에 있는 종목 우리 수익률 되게 좋았죠? 그 관점이기 때문에 AJ 렌트카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제가 짧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지 트레이딩으로 올라오다가 바닥권에서 녹색 등 밖에 때 있던 캔들이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지력 강력히 나오고 여기서 정배열 상태 만들 준비하죠. 나란히. 그렇기 때문에 지지력 부분을 놓고 보기 때문에 자, 조금 시장 대비해서 보면 1,550원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 타이밍은 분할 매수 잡고요. 목표가 당연히 이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12,000원도 이제 감 잡으셨죠. 12,000원대, 11,800원, 12,000원. 그다음 손절가는요. 요 저점 부분보다 조금 더 낮은 9,900원을 손절가를 잡아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J 렌트카는 조금 호흡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아이고,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한 주 잘 마무리해서 저도 좀 기분은 좋아요. 금요일이 잘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웃으셨으면 다행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 금요일날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쌤에게 궁금한 것은 샘플러스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반드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